네, 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랙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인사급여 기본 개념을 진행할 박대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연차 계산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3강 연차 계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3강 연차 계산과 관련해 목차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차 휴가란이라는 주제로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연차 휴가 일수의 계산이라는 주제로 1년 미만 그리고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외적인 연차 휴가 일수 계산이라는 주제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단축근로, 기타 휴직과 관련된 경우에 연차 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차 수당이라는 주제로 연차 수당의 수령 요건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란 무엇일까요? 우선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모든 근로자의 연차 휴가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연차휴가로 부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자는 15일에 더해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연차휴가란 결국에는 근무 만근을 통해서 80% 이상 만근을 통해서 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고요.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게 바로 연차 휴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이상 15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도 1일씩 월별로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연차 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1년 미만 근로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에 1개월을 빠짐없이 개근하면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최대 11개월까지 근무하면 11일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이다 라고 했을 때 전월 10일부터 당월 9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1월 10일에서 12월 9일까지 계속 근로를 했고 개근을 했다 라고 하면은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을 해서 11일이 발생을 하겠죠. 간혹 수습은 연차도 없다, 연차 휴가도 없고 연차 수당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고용주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잘못된 얘기고요. 근로자에게는 1년 만근을 했으면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연차 휴가일수 계산에서 1년 이상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1년차가 되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 미만이면 1년 미만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에 1일이 부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의 발생 기준일은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일일이 모든 근로자를 다르게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사일로 관리하는 게 번거롭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하는데 3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은 최초 1년 초과분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15일이 발생하고 3년 차에는 16일, 5년 차에는 17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차 발생 일수가 늘어난다. 장기 근속자일수록 연차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최대 25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외적인 연차 휴가 일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 건데 출산 휴가를 가게 되면 근무를 하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궁금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법정 출산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산정 시에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 휴가는 근무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실제로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연차를 계산할 때는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계산해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만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전일제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을 하는데 2시간 근무하고 1일치 연차를 받는 거는 이상하지 않느냐,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냐 라는 해석이 있었고 2024년 10월 22일 이전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비례 산정의 방식 등으로 연차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22일 이후 새로 시작하는 임신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동일하게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축 근로로 인해서 하루에 2시간밖에 근무를 안 했다 라고 하더라도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연차 휴가 일수 계산을 할 때는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정휴직과 연차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출산 전휴휴가나 육아휴직 말씀드렸죠. 그런데 출산 전휴휴가나 육아휴직 이외에도 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휴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휴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근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출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한 휴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 규정이 있어서 질병휴직 시에는 6개월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는 규정 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산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회사와 당초에 합의되지 않거나 혹은 법에서 정한 휴직이 아닌 경우에는 출근을 안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출근을 안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연차 계산에서도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휴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연차 계산에 제외된다라는 게 아니라 법정 휴직인지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명시된 휴직인지 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휴직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산을 할 때는 이러한 휴직 기간을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판단해서 올바르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차 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차 수당의 수령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수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차 휴가를 사용을 안 했을 때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바로 연차 수당이죠. 그렇다면 내 의도대로 무조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연차는 사용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하시고 또는 사용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법에서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별로 우리는 사용 촉진을 안 하고 미사용한 연차는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나, 혹은 사용 촉진을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사용 촉진을 못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라기보다는 연차 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사용 촉진 절차를 사용자가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연차 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연차 수당은 첫 번째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럼에도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 여부에 따라서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차 수당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분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통상시급의 1일 동안의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의 209시간을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치 연차 수당은 통상시급의 1일치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다. 일반적으로는 8시간을 곱하겠죠. 실제 계산 예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 남았다라고 할 경우에 내가 얼마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우선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쳐서 220만 원인 근로자다. 그러면 이 220만 원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220만 원에 209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고요. 1,526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 1일치 연차 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1,526원에 곱해서 84,200원이 되는 것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이 1일 연차 수당인 84,200원에 5일을 곱해서 42만 1,000원이 미사용 연차 수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계속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차 수당 정산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살펴보았는데요. 퇴직 시에 퇴직일 기준으로 아직 사용 못한 휴가가 있다면 이 또한 연차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겠죠. 네, 정산 전에는 퇴직 직전 1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일수와 실제 사용 일수, 그리고 과거의 사용 촉진으로 인해서 소멸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직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 왔다라고 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기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연차 발생 일수를 계산하는데 누락하지 않도록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퇴직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고 업무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의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계일이 아닌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한 재직기간을 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 1년 이상 연차 모두 포함해서 얼마나 연차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용한 연차 일수가 며칠인지, 여기에서 미사용 일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미사용 일수에다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1급을 곱해서 연차 수당을 계산하셔야 되고, 이 연차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혹은 마지막 근무월의 월급과 함께 지급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기간이라든지 혹은 임신기 육아기 단축근로, 그리고 법인과
약정한 휴직기간,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휴직기간 등 혹은 근무를 인정하기로 한 휴직기간 등 이러한 기간들을 출근 기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연차 발생 일수가 잘못 계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림원 소프트랩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인사급여 기본 개념, 그 중에서 연차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